네, 요즘 트렌드를 이끄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로컬이죠. 이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장년들까지 로컬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로컬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아침 정부도 올해부터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시작했는데요. 이런 전반의 사업을 지역별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전라북도 경우에 새로 생긴 청년 허브센터까지 함께 운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로컬 지향시대 오늘은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벌써 5년 됐습니다. 그 예전에 전 정부에서는 이게 전 정부의 간판 사업이었어요. 네, 그랬었죠. 예, 간판 사업이었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다양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역할을 했고 벤처 창업 분야, 또 혁신 창업 분야, 또 관련 유관기관들을 전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이런 역할까지 하였는데요. 네. 현 정부에서는 좀 역할을 좀 재정립해서 창업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을 했습니다. 네. 주로 초기 창업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 창업, 기술 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관련 기관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 역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네. 그런 게 아니고 유관기관들끼리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창업 허브 기관 이런 형태로 자리매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 전문 기관으로 예. 더욱더 전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 비해서 영역은 좀 약간 좁아졌고 전문성은 더 깊어졌고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창조 경제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이게 상징적인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역할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거의 뭐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 용어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해 보면 뭐 지역 혁신가, 지역 창업 혁신가 뭐 이런 형태로 우리말로는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많은 유명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자원들을 자신만의 콘텐츠나 스토리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혁신 창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역 혁신가, 지역 혁신 창업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사례가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유명한 좀 사례들이, 잘 알려진 사례들이 네. 있는데요. 강원도 양양의 서퍼 비치, 해안가에 이제 네. 서퍼하는 비치, 제주도의 제주상해,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들입니다. 네. 양양의 사례들은 그 양양하면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울 것,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비치에 나름대로 해양 컨텐츠, 특색 있는 양양만 특색 있는 컨텐츠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강원도 양양이 아주 핫한 플레이스의 관광지로 만든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제주 상해는 제주가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제주의 문화 상품을 로컬샵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대히트를 치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그와 같은 사업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지역 생활문화 청년 혁신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유형 자원들이라든가 무형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해봤고, 작년부터는 도하고 14개 시군 지자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전 14개 시군자체 함께 우리 청년센터하고 같이 함께 지역의 혁신가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발굴된 사업들이 순창 지역에 할미넴이라는 앱이 있어요. 할미넴. 할미넴. 네. 네. 재밌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순창에 내부라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전국 래퍼들을 연결해 가지고 할미넴으로 연결해서 순창을 핫한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정읍에 있는 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또 대표였냐면 부모님이 이제 건초 농사를 하고 있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초식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부모님의 사례를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까지 이제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만들어가는 그런 청년 사업가가 있고 또 군산 지역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은 이제 듣다 보니까 왜 지역 혁신가인지, 왜 지역 창업 혁신가인지, 네, 알만하네요. 네,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서울 성수동에서 전국적인 행사가 열렸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자리였나요? 전국에 우리가 작년 로컬 크리에이터의 시범 사업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위 말하는 지역 혁신가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전시도 하고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면서 노크를 많이 알리는 취지의 행사를 작년에 많이 했고요. 올해는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에서 이 중기부가 올해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 다 함께하는 그런 전시회를 한번 가질 예정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하면 청년들만 대상인가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청년 의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열정을 갖고 청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문화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네. 칭하는 거지. 꼭 청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청년 정책인 것처럼 보이고 있죠. 네. 실제. 청년의 정신을 가진 네, 분들을 예. 대상으로 한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이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청년 정책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기부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들에 뛰어든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이제 전국에 있는 창조센터들이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전국 사업으로 5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기부에서요. 네. 그래서 50억 규모로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냐면 전국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네.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역의 무형유산이나 무형자원들과 결합을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하려고 그러냐면 ICT와 융합된 그 아이템들. 네. 그다음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선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네. 약 50억 규모의 한 140여 개 정도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140여 곳 정도 선정을 한다고 하면 한 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한 아이템당 약 3천 정도에서 5천 정도. 3천에서 5천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예산 지원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런 아이템을 갖고는 있지만 이걸 현실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또 그들이 이제 네. 또 혁신 창업가로 발전을 해나가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창조센터가 이제 팔로우 해주고 이렇게 되는 이제 순서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뭐 선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전국에 140여 개 정도 선정할 예정인데요. 네. 1차 전라북도에 우리 창조센터에 전라북도 171개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아, 전라북도에만요? 네. 경쟁률이 엄청 세네요. 굉장히 세죠. 네. 그만큼 상당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1차 지금 서류 심사 단계 있고요. 2차 대면 발표 평가하고 이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북에서만 149시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이게 청년 정책이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 로컬 크리에이터 혁신 마인드를 갖고 혁신 창업에 나서는 게 아무래도 청년층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청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랄까? 좀 이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녹칼이 지금 부각되는 이유들도 우리 그 기존 산업 구조의 어떤 반성 이런 거에서 또 기존 산업 구조에 의하면 도시화되고 지역은 소멸하고 쇠퇴해가고 뭐 이런 그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반성에서 기인됐는데 또 청년들이 그런 반성에서 지역을 살고자 하는 또 그런 모티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좀 유니크한 거 있고 지역 로컬에서 많은 가능성을 뭔가 발견하려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청년들 하면은 독창성도 있지만 그 요즘 미디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다루는 특징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미디어도 생산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뭐 이런 요즘 말로는 펜슈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적합한 네.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체제와는 조금 달라지는 달라진 형태.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쉽게 능력도 또 발휘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컬과 청년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거기에다 더해서 이 전북 청년센터도 만드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센터장도 겸임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창조센터가 이제 이 힘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네. 되는데 그 명칭은 이제 다른 지역은 청년센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 허브센터 이렇게 청년 명명을 허브센터. 했습니다. 네. 허브에다가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뭐 예전 종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컨트롤 타워 뭐 이런 기능보다는 허브 종합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종합해서 제공하고 알리고 또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근원적인 그 요구나 욕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알리고 기획하고 또 발굴된 정책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브라는 명칭을 두었고요. 청년들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취업, 뭐 창업, 주거, 복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창업과 취업은 그래도 우리 창조센터가 전문 분야인데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업무와 수행되고 있는 다른 많은 기관들을 네. 함께 연결하면서 일을 하는 곳 그런 게 청년센터고 청년 허브센터. 네. 그래서 허브라는 곳에 좀 우리가 네. 좀 강조해서 그 이름을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하는데 구심점의 역할 그런- 내지는 예. 일종의 플랫폼 그렇습니다. 역할을 예.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 그래서 청년 허브센터다. 그렇게 좀 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하고 뭐 창업 지원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 사업들 역할들을 좀 수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업이나 취업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적으로 네. 지역에 있는 창업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해나가지만 주거, 복지, 문화, 뭐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라든가 네. 근원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은 우리 창조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음. 그다음에 LH공사, 주거 뭐 이런 역할들 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문화기관들, 또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과 다양하게 연계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센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업무들이 이제 우리의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업무들, 그런 그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원스톱이라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예, 네. 예. 창업 지원은 물론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더해서 네. 이 여가와 복지와 문화와 주거와 이런 모든 청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청년 정책하면 행정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들이 좀 많이 다뤄져 왔거든요. 그게 모두인 것처럼. 대부분은 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시군 단위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각자 알아서 뭐 이렇게 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청년 정책의 한계랄까? 문제점?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청년 허브 센터라고 해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어, 점주에도 그렇고 군산도 있고 익산도 그렇고 청년 센터와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이번에 청년 허브 센터가 출범하면서도 함께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약도 맺고 함께 사업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 작년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청년 정책으로 사용된 예산이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관련 정책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운영 주체들이 이제 분산이 돼 있고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출범한 그 우리 센터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다 함께 종합해서 취합해서 관리해주고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형기 때문에 예전 정책에 대한 저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정책의 체감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좀 추진하려고 이번 개소할 때 특별히 좀 네.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시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사는 청년이 그 전주시를 떠나서 또 전라북도 내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그동안은 좀 사실상 막아왔었던 이런 측면도 좀 있었을 것 같고.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그 일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해소가 특히 되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네. 단위별로 묶어서 연계해서 연결하고 하니까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청년의 문제 뭐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청년이 함께 겪는 문제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청년이 또 특별하게 겪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근데 뭐 우리 전북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예, 특히 네. 이제 전라북도가 특히 많은 그런 문제를 또 안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 청년이 한 해에 1만 명 정도가 그 특히 유출이 수도권 되죠. 정부로 네. 이렇게 유출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지역을 떠난 이유가 이제 일자리 문제들인데 또 뭐 학업 문제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경향들 우리가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점들 네. 이런 뭐 장점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우리 이제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그래도 우리 지역만에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다.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뭐 그 농생명 식품 관련된 분야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것을 벗어나서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많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돕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이 꼭 모든 지역이 서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네. 이게 서울과는 다르지만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청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역 청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 생각도 좀 예. 드네요. 네, 네. 자, 이런 정책들 제대로 수행을 하시려면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 대학이랄지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도 잘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그 각 기초지자체에 이미 되어 있는 청년센터들과의 그 연결 이것도 이제 이미 MOU를 통해서 이제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청년 정책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 또 대학,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주거 관련된 기관, 문화 관련된 기관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대학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우리가 개소하기 전에도 청년 정책의 근간이 나고 있는 대학들하고 이미 이제 실무적인 협의회라는 것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또 뭐 이쪽 관련된 분야는 정책 발굴을 대학 정책 당국자도 함께 하기로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청년 정책을 펼쳐갈 텐데요. 아마도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년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 유관기관이 아마 대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청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역에 계신 그 리더라든가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다는 것들을 함께 인식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청년 허브센터가 메인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좋은 그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사랑과 사람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